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태평양 쓰레기 1분. 어제 영상으로 본 과테말라 쓰레기 강에서 보면 세계 2%의 바다 쓰레기를 만든 강이라니 어떻게 매립지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서 비가 오면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가게 만든 것인지 이해되나요? 저런 짓을 해도 어느 국가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인가요? 바다로 가는 동안 수거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바다를 망치는데 바다가 지구 생물을 언제까지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바다 생물의 멸종은 인류의 멸종과 연결됩니다. 인류의 기원을 보면 수많은 인류 계통이 있었습니다. 7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로 나무가 사라지면서 위험이 도사리는 벌판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게 되면서 초기 인류는 시작됩니다. 사헬란트로푸스에서 시작한 인류는 수많은 계보를 보이면서 진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5만 년 전쯤에 시작한 호모사피엔스 한 종만 유일하게 신석기 이후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호모사피엔스와 동일 계보를 보였던 하이델베르크인,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데니소바인과 같은 인종이 호모사피엔스가 움직인 루트에 있던 모든 근현종을 죽이고 전진해 나갑니다. 이 말은 인류의 잔인함을 나타냅니다. 말은 안 통해도 호모종이라서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융합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잔인하게 죽이고 근현종 여자는 취했을 것입니다. 늙은 수사자가 왕으로 군림하는 곳에 새로운 수사자가 왕이 되면 모든 전대 왕의 자식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인 암사자를 취하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다양한 DNA가 섞여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DNA가 가장 초기 호모사피엔스와 가까운 사람은 아프리카에 남아 있었던 인류입니다. 진출하면서 모든 근현종 인류를 죽이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류의 뛰어난 두뇌로 만든 무기가 원인일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칼과 총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2만 년 전 늑대를 길들인 후 현재는 많은 개로 분화되어 있지만 모두 교배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늑대와도 가능하죠. 하지만 컵 강아지와 같은 작은 개와 큰 개와의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사자와 호랑이도 아직은 교배가 가능하죠. 인류도 가까운 근현종과 교배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5만 년 전 지구에는 많은 인류가 살고 있었는데 막 태생한 호모사피엔스는 유아기가 엄청나게 긴 단점이 있는데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기존 종과 교배 없이 빠른 세력 확장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종이란 돌연변이를 말합니다. 돌연변이가 기존 종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장점이 있으면 돌연변이가 기존 종과 교배의 기회를 많이 가져서 빠르게 유전자를 퍼뜨리면서 그 유전자의 자손들이 차츰 세력을 만들어서 힘의 우위를 잡고 안정이 되면 차츰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달기 없는 달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많던 종이 다 사라지고 호모사피엔스만 남은 이유는 인류의 잔인함으로 전투에서 이기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전리품인 근현종 여자를 잡아서 잡다한 일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교배로 근현종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갑자기 인류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현재 인류라는 최상위 포식자가 80억 명입니다. 지구가 몇 명까지 품을 수 있을까요? 밀림의 사자와 먹이는 삼각형 형태를 그립니다. 포식자가 당연히 적어야 다른 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큰 역삼각형을 그리죠. 인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현재 지구는 인류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키우고 싶어서 자연 법칙에 위배된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군림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필요 없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대부분 먹기 위해 키우고 있습니다. 자연에 없어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험난한 자연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손도 미래를 영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지구는 너무 학대당해서 폭발 직전입니다. 항상 지구는 폭발적으로 생물을 품었다가 5번의 리셋을 진행했습니다. 리셋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인 종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디서 진화되었는지 그들을 먹이로 하는 동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큰 동물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동물에게도 진화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에서 최상위로 군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종과 같이 영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석기인을 호모사피엔스로 알고 있으시지 않나요? 70만 년 전 구석기인은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지의 주인공이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매장 문화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고래 사냥을 했던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신인류입니다. 강 하류 쓰레기 수거 1분. 베트남 하천 자원봉사 영상을 보았습니다. 물이 검은색이고 쓰레기들이 엄청나네요. 저도 베트남에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저런 곳은 못 봤는데 심각하네요. 청소한 거리가 짧아서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청소한 것은 아쉽지만 완전 무장해서 물속 쓰레기까지 걷어내다니 대단하네요. 플라스틱이 지배하기 이전의 세상에는 쓰레기는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탄생하면서 몇백 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장점에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구입니다. 플라스틱이 탄생을 안 했다면 불편은 있었겠지만 지구를 망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플라스틱 공화국에 살고 있어서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요. 수억 년 후 지구에도 다른 문명이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본 것처럼 토양을 분석하면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플라스틱으로 멸망한 인류가 우리의 이름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토양에는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무조건 남는 문명을 나타내는 인류세의 흔적이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이쁜 것으로 포장된 플라스틱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재활용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재활용에도 사용처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소재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면 중국에서 엄청난 밀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재활용률도 올리기 힘든데 사용은 계속 늘어나는 무늬만 재활용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일회용품 생산을 안 하면 어떨까요? 플라스틱 생산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답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